있고요. 그리고 또 세계 여러 나라의 손님들을 모시고 이제 이 나라 저 나라 그 인솔을 하는 부기적인 그 안내사 경력도 있고 또 우리나라의 관광 통로 안내사라든지 문화관광 해설사 분들이 또 이제 평가도 하고 강의도 하고 뭐 이런 일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회사를 지금 운영하고 있어서 회사를 이제 또 운영을 하고 있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지금 현재는 이제 월드코리아는 주식회사 MHC라는 회사의 대표로 일을 하고 있고요. 한 4년 정도 회사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현재는 중국대 그 주입하고 경기대 원격교육원 그리고 오산대학교 강의를 나가고 있습니다. 잠깐 제가 활동했던 여러 가지 사진을 보여드리고 있는데 첫 번째 사진이 이제 제가 29살 때 처음으로 이제 관광 행정학에서 원래 학부는 행정학과 나왔거든요. 행정학에서 이제 관광학으로 옮겼을 때 사진이고요. 석사 때 말레이시아 문화교류단으로 이제 말레이시아 전통무용을 하면서 다양한 이제 행사나 이런 것들 참여하는 그런 일을 했습니다. 그 이제 아래쪽 사진은 이제 여러 나라 다니면서 이제 스님들하고도 찍고 했던 모습이고요. 그리고 이제 가운데 사진은 뉴욕의 모습인데 제가 일을 하다가 그 동국대 불교문화연구원에서 템플스테이 공모전이라는 걸 했었어요. 템플스테이 공모전에 제가 1회 대상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게 이제 계기가 돼서 또 사람들 이제 다양한 사람들하고 여러 가지 이제 뭐 프로젝트나 이런 것들을 많이 했는데 한 8개월 정도 하다가 이제 돈이 조금 목돈이 생겼는데 이 돈으로 뭘 할까 하다가 가보고 싶었던 미국을 가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어렵게 번 돈을 이제 미국에서 펑펑 쓰면서 이제 여러 가지 경험을 했던 경험을 이제 하기도 했습니다. 근데 그때 이제 느꼈던 거는요. 굉장히 막 잠도 안 자고 이렇게 어렵게 번 돈이었지만 정말 한번 하찮게 써보자라는 그런 약간의 오기가 생겨가지고 뭐 스위트룸 막 이런 데도 자고 이랬었는데 나중에는 그런 게 필요 없구나. 어차피 관광객은 맨날 돌아다니잖아요. 좋은 숙소가 그렇게 필요 없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가성비 이런 게 중요하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일하면서 또 세계 여러 나라 이제 친구들하고 이렇게 만나서 함께 일을 하기도 하고요. 국외여행 인솔자라는 직업을 가지고 이제 현지 가이드분들하고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저는 최근에 얼마 전부터 코리아 시니어 모델 그리고 또 안양시에서 안양 시니어 모델로도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은 이제 요즘에 여행 트렌드가 어떤 트렌드인가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고요. 패키지와 자유여행 뭐가 더 좋은지 그런 것들 그리고 또 항공권을 싸게 사는 방법 또 호텔을 야무지게 이용하는 거 동남아 추천 여행지들 그리고 위기 탈출 여행 안전 정보 그리고 마지막으로 궁금한 사항과 이제 질의응답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이 짧기 때문에 이제 조금 간단하게 넘어가도록 할게요. 자, 그 패키지로 여러분들은 패키지로 여행 다니시는 게 좋으세요? 아니면 자유여행을 다니시는 게 좋으세요? 자유여행. 여학부인들은 자유여행이죠. 네, 요즘은 자유여행 많이 다니시죠. 근데 이제 자유여행하고 패키지하고를 조금 비교를 하다 보면은 내가 좀 계획을 잘 세우는 성향이고 이제 뭔가 막 조사하고 이렇게 다니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자유여행이 훨씬 더 맞으시고요. 난 계획 이런 거 짜기도 싫고 누가 그냥 데려다주고 먹여주는 대로 그냥 하고 싶다. 이런 것까지 와가지고 내 또 골치 아프게 뭘 또 짜야 되냐 이러시는 분들은 패키지가 맞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아무리 전략해서 짜신다고 하더라도 여행사에서 패키지 상품 구성한 가격은 따라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패키지와 자유여행 요 이제 두 가지로 나눈다면 본인의 성향에 맞게 가시는 게 좋고 그리고 최근에는 막 어딘가를 많이 다니는 여행보다는 좀 쉬고 싶다라는 그런 개념에서
이제 웰리스, 웰빙을 넘어서 웰리스라는 개념이 이제 들어오고 있는데요. 이 웰리스라는 개념은 여행뿐만 아니라 이제 건강하게 여행하는 개념이 추가가 됐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요 왼쪽에 있는 사진은 이제 단체 사진인 거는 이제 패키지 갔을 때의 모습이고요. 오른쪽의 모습은 이제 자유여행 갔을 때 조금 한 사진들입니다. 자, 뭐가 더 좋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본인의 성향에 맞게 선택하시면 될 것 같아요. 패키지 여행은 좋은 점은 일정이 알차고 가격이 저렴하고 그리고 또 가이드랑 인솔자가 있어서 이분들이 도와주시니까 내가 안전하게 여행하는데 도움이 되지만 일정을 벗어나서 뭔가 내가 새로운 걸 하고 싶다든지 아니면 나 아무것도 하기 싫고 그냥 놀고 싶다든지 이런 경우에는 이제 뭐 위약금을 낸다든지 뭐 눈치가 보인다든지 이럴 수 있기 때문에 그 패키지의 장단점 요거 고려하시고 선택하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또 현지인들과 또 이렇게 뭐 이야기를 해본다든지 이런 기회가 패키지로 가서는 거의 없습니다. 우리 팀만 다니니까 그렇고요. 자, 자유여행 같은 경우에는 이제 자유롭게 일정을 조정하고 충분히 휴식하고 또 개성에 맞게 다니실 수도 있고 뭐 친구랑 둘이 아니면 혼자서도 출발할 수 있으니까 굉장히 좋지만 단점으로는 가격이 싸지 않아요. 패키지 가격이 싼 거는 단체 할인을 받기 때문에 굉장히 저렴해지는 거고 요거는 이제 단체 할인을 받지 못하기 때문에 가격이 비쌀 수밖에 없고 패키지는 하루에도 뭐 서너 군데씩 막 이렇게 돌아다닐 수 있지만 이 자유여행으로 가시게 되면 하루에 한두 군데 정도밖에 못 가서 이동하는 시간이 그리고 관광지에 설명을 듣지 못하기 때문에 그냥 눈으로 보거나 아니면 이렇게 구글이나 이런 데 나와 있는 거 위주로만 보게 되고 혹시라도 긴박한 상황에 안전에 문제가 생길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항상 휴대폰 켜놓고 다니시고 중간중간 가족이나 친구들한테 연락을 해서 만약에 여러분들이 중간에 없어지더라도 그 어디까지 연락이 됐는지 이런 걸로 유추할 수 있도록 하시고요. 일정은 가족이나 친구들한테 항상 얘기를 하고 다니시는 게 좋습니다. 자, 항공권을 어떻게 하면 싸게 예약을 할까? 저 같은 전문가들은 어떻게 예약을 하나 또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많으신데 그냥 가장 쉬운 방법은 네이버에서 검색하시면 가장 쉬운 방법이고 네이버가 이렇게 다양한 그 회사들하고 제휴를 맺어서 가격을 표시해주고 있기 때문에 네이버에서만 검색을 하셔도 충분합니다. 근데 이제 그래도 조금 더 저렴하게 하겠다 그러면 많이 쓰는 사이트가 스카이스캐너라는 사이트를 많이 사용을 하고요. 나는 이거보다 더 저렴하게 한푼이라도 저렴하게 하고 싶다 그러면 이 가격을 확인하시고 지마켓이나 인터파크 같은 데를 들어가세요. 그러면 지마켓이나 인터파크에서는 회원들한테 10,000원 정도의 추가 할인을 또 해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쿠폰을 이용하시면 여기 나와 있는 금액에서 추가적으로 10,000원 정도를 더 할인을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시면 조금 더 저렴하게 이용을 하실 수가 있고요. 그리고 많이들 모르고 계시는데 우리나라 대한항공이나 아시아나 같은 저가항공, 뭐 제주항공이나 이런 곳들은 이렇게 뭐 코드쉐어라고 하는 그런 게 되지 않지만 대한항공이나 아시아나를 이용할 때는 대한항공이나 아시아나 마일리지 카드에 다른 항공사들을 타셔도 마일리지가 적립되는 제도가 있습니다. 일종의 개모임이거든요. 대한항공은 스카이팀이고요. 이 스카이팀에 소속되어 있는 어떤 그 항공사를 이용을 하시든지 대한항공 마일리지 카드에 적립이 가능하십니다. 그래서 요 확인하시고 대한항공 마일리지 카드에 적립을 하시고 어느 정도가 적립되냐면 만약에 유럽을 한 번 갔다 왔다라고 하면 한 15,000마일 그러니까 제주도를 갔다 왔다 가는 한 3번의 비행기를 탈 수 있는 정도의 마일리지가 적립이 되기 때문에 이렇게 대한항공은 스카이팀 그리고 아시아나 같은 경우는 스타 얼라이언스 요 개모임에 들어있는 항공사 어디를 이용하시든지 각각의 항공사에 마일리지가 적립된다라는 거 기억해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이번에는 호텔을 야무지게 이용하는 법. 자, 호텔을 일단 예약을 하실 때는 뭐 아고다라든지 부킹닷컴이라든지 익스피디아라든지 이제 다양한 사이트를 이용하시는데 우리나라 하나투어나 모두투어를 이용하시더라도 결국에는 아고다나 부킹닷컴이랑 연결이 돼서 이쪽에서 예약을
하시게 됩니다. 근데 그냥 바로 사이트에 들어가서 예약하지 마시고요. 일단 가격을 확인을 하시고 특히 아고다 같은 경우에는 로그인을 하고 가격을 확인하시고 난 다음에 그냥 나오세요. 그러면 며칠 뭐 하루 이틀 후에 내 이메일로 이렇게 할인권이 들어오게 됩니다. 할인권이 최대한 8% 정도까지 할인을 받으실 수 있거든요. 이렇게 이메일로 들어오니 할인권에 할인 쿠폰 사용하기를 누르시면 여러분들이 확인했던 가격보다 8% 정도 저렴하게 더 저렴한 가격에 이용하실 수가 있고, 그리고 부킹닷컴 같은 경우에는 구글에서 부킹닷컴 할인 쿠폰이라고 치시면 이렇게 부킹닷컴 할인 쿠폰 이용하는 사이트들이 나옵니다. 여기를 누르시고 부킹닷컴으로 들어가시면 좀 더 저렴하게 호텔을 예약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호텔을 이용하실 때는 가장 중요한 건 무료인 것과 유료인 것을 구분하셔야 되는데요. 무료로 제공되는 것은 이제 뭐 로션, 샴푸, 비누, 바디 크림저, 빗, 헤어캡, 치약, 칫솔, 커피, 차, 생수, 그리고 수영장이라든지 피트니스 센터라든지 무료 셔틀버스라든지 기념일 케이크라든지 이런 것들을 무료로 받으실 수 있어요. 이거는 이제 별 5개짜리 호텔 기준이고요. 별 4개짜리는 이런 것들에서 이제 일부 조금씩 빠져나가게 됩니다. 우리가 호텔을 예약할 때 생일이에요, 저 생일이에요 라고 얘기를 하시면 생일과 관련돼서 이렇게 장식을 해준다거나 아니면 케이크를 무료로 주는 호텔들이 많이 있고요. 그리고 근데 이제 생일은 거짓말을 할 수가 없으니까 여권에 나와 있으니까 거짓말 할 수 없지만 부인이랑 남편이랑 이렇게 가신다 그러면 결혼기념일이에요. 그래서 결혼기념일은 증명할 수가 없잖아요. 무조건 가는 호텔마다 결혼기념일이에요 라고 하면은 이렇게 서비스를 받으실 수 있어요. 음료도 있고 어차피 한 네, 맞아요. 그러니까 생일을 여권에 있는 상이에요. 그때만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확인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렇게 매일매일 주는 어메니티 같은 경우에 무료로 주는 것들은 매일매일 제공이 되기 때문에 다 매일매일 가지고 내 가방 안에다가 넣어놓으면 또 새로운 거를 세워줍니다. 그래서 친구들이 야 뭐 외국 갔다 왔는데 뭐 선물 안 가져왔냐 이러면 요거라도 주시면 그래도 그 나라 거야 라고 하면 그래도 좀 덜 섭섭해 하니까 잘 챙겨오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유료로 제공이 되는 것들은 이제 냉장고 안에 들어있는 것들은 대부분은 유료인데요. 무료로 주는 물이 있고 유료로 주는 물이 있어요. 그래서 무료로 주는 물들은 컴플리멘터리라고 써있거나 아니면 바깥에 이렇게 나와 있는 물들이 무료로, 아니면 화장실에 이렇게 있는 물들이 무료로 주는 물이고요. 객실당 2인이 이용한다 그러면 한 병씩 해서 2병 정도가 무료로 제공이 됩니다. 그리고 유료로 제공이 되는 것들은 돈을 내셔야 되는데 생각보다 비싸요. 특히 우리나라나 선진국에서는 생각보다 비싸고요. 후진국에서는 좀 저렴한 맥주 하나에 한 3, 4천 원 요 정도 하니까 캄보디아라든지 베트남이라든지 이런 데서는 그냥 드셔도 그렇게 큰 부담이 없습니다만 미국을 가셨다든지 이렇게 좀 잘 사는 나라에 가시면 굉장히 가격이 상상 이상으로 비싸니까 확인하시고 가격 확인하시고 드셔야 되겠고요. 이왕이면 그냥 밖에서 편의점에서 사서 드시는 게 낫고, 얼마인지 궁금하다 그러면 이렇게 바깥에 가격표가 붙어 있습니다. 가격 확인하시고 난 다음에 이용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저도 가끔 실수하는데요. 냉장고 안에 플라스틱으로 된 되게 허접한 물이 들어있었고 바깥에 예쁜 병에 막 예쁘게 쌓여져서 이렇게 물이 있었는데 누가 봐도 얘네들이 다 유료니까 얘가 유료 물이고 냉장고 안에 있는 허접한 플라스틱 물이 무료일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아니더라고요. 반대더라고요. 그러니까 나라마다 조금 다르니까 확인하시고 드셔야 된다. 저 같은 전문가도 가끔 헷갈려서 말도 안 되게 거기서 3박을 했었는데 물류 6개를 먹었거든요. 몇만 원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어마어마했어요. 자, 이번에는 이제 동남아 추천 여행지들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 자, 일단 중국은 만약에 내가 외국을 가고 싶은데 정말 저렴한 가격으로 가고 싶다. 근데 뭐 유명한 관광지 이런 건 다 보고 싶고 특급 호텔에서 자고 싶다 그러면 가장 좋은 선택지가 중국입니다. 그래서 뭐 19만 9천 원, 뭐 29만 9천 원, 39만 9천 원 이렇게 패키지로도 많이 나와 있고,
우리 청도, 칭다오 같은 경우는 항공권이 뭐 15만 원, 17만 원 정도밖에 안 되거든요. 그래서 가장 저렴하게 선택할 수 있는 관광지가 중국이다. 그리고 여기는 마카오인데요. 이제 마카오 같은 경우에는 밖에서 국수항공을 사드셔도 한 2만 원 정도 하거든요. 근데 특급 호텔에서 뷔페를 먹어도 한 2만 5천 원 정도는 드실 수 있어요. 2만 원, 2만 5천 원. 점심 같은 경우에. 근데 그러면 뷔페를 드시는 게 낫겠죠. 근데 왜 이러냐? 대부분은 마카오는 이제 카지노를 하러 오시는 손님들이니까 식사값이 비싸면 안 오겠죠. 그러니까 식사값이 카지노 호텔 안이 엄청 럭셔리한데 엄청 저렴한 편입니다. 이런 데 이용하시면 좋고요. 그래서 이렇게 가격이 좀 잘 나와 있는 곳들이 많은데 지금 하이난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개인적으로 자유여행은 항공권을 타지 않기 때문에 이렇게 패키지로 가는데 뭐 29만 9천 원, 39만 9천 원에 엄청 럭셔리한 호텔들을 이용하실 수가 있어요. 그리고 4박 6일도 아주 재밌게 잘 노실 수가 있습니다. 네, 여기에 이제 추가되는 비용은 이제 가이드한테 주는 이제 그 가이드 비용이 한 6일이면 한 60달러 정도 이렇게 추가되는 거고. 하죠. 네. 그리고 이렇게 저렴한 가격으로 가시면 그 가이드가 마이너스 상품인 경우가 많거든요. 마이너스가 나면 가이드가 다 메꿔야 돼요. 그래서 이렇게 저렴한 상품으로 가시면 패키지 상품은 기본적으로 가시면 옵션 투어라는 거를 판매를 하는데 옵션 투어 한 3개 정도는 한다라고 생각하시고 가시면 그 가이드한테도 좋고 여러분들한테도 이제 좀 좋은 경험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현장에 가서 쇼핑하는데 돈을 많이 쓰거나 하는 건 별로 추천해드리지 않는데 그 옵션 투어 같은 경우는 굉장히 좋은 상품을 따로 떼서 판매를 하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해보실 만합니다. 자, 일본. 지금 환율이 굉장히 떨어져서 일본 가시는 분들 많고 지난 봄에는 3명 중에 한 명이 일본 간다라고 하는데 환율은 떨어졌지만 그래도 일본은 일본이기 때문에 현지 물가가 그렇게 싸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번 여름방학 때 가겠다 하시는 분들은 5월 말부터 7월 달까지가 얘네가 그 장마철이에요. 근데 저희보다 훨씬 더 습하고 훨씬 더 덥거든요. 그래서 날씨 때문에 좀 실내에서 활동하시는 그런 일정을 짜시는 게 좋고요. 그리고 이제 일본은 먹거리가 그래도 저희 나라랑 많이 비슷하기 때문에 드시는 데는 이제 큰 문제가 없을 것 같습니다. 근데 생각보다 이제 물가가 좀 비싸다는 거. 자, 다음은 태국인데요. 태국은 어메이징 타일랜드라고 할 정도로 정말 새벽부터 새벽까지 엄청 놀만한 게 되게 많은 곳입니다. 그래서 특히 이제 가시면 마사지 많이 받으시는데 마사지는 지압을 해주는 마사지가 가장 정통 마사지고 이 태국 마사지가 전 세계로 퍼져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1시간을 마사지 받는데 뭐 한 15,000원, 뭐 2만원, 뭐 한 요 정도 가격 합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는 남자로 태어나서 남자로 돌아가시는 분들이 그 남자 국민의 한 반 정도밖에 안 돼요. 그러면 이 반은 어떻게 되냐? 반은 여성화 되셔서 이제 트랜스젠더가 되신다든지 성전환 수술을 하신다든지 그러시거든요. 그래서 트랜스젠더 쇼 이런 것도 여기 좀 특색 있는 쇼니까 보시면 또 재밌게 보실 수 있고 그리고 이 친구들이 그 우리나라랑 조금 그 분위기가 다른 것 같아요. 만약에 우리나라에서 엄마나 지금까지 남자로 살았는데 이제부터 여자로 살래 성전환 수술하려면 엄마가 어머 사이 갖고 싶었는데 너무 잘됐다 이러실까요? 그렇지 않죠. 우리는 뭐 호적에서 판다 막 엄청 싫어할 텐데 태국은 우리는 대승불교를 믿기 때문에 나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도 다 같이 구원받는 그런 종교라 이게 이제 좀 우리 내면에 깔려 있어서 다른 사람들에 대한 시선에 대한 신경을 많이 쓰는데 태국은 소승불교이기 때문에 나만 행복하면 되는 종교거든요. 그래서 엄마 나 성전환 수술할래 해도 집에서 너 그러면 행복할 것 같니? 라고 물어봐요. 나 그러면 행복할 것 같아. 그냥 반대하지 않고 하는 게 바로 태국의 문화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필리핀은 여행하는데 굉장히 저렴하고 그리고 이쪽으로 오실래? 잘돼 이거 카메라 있는데요. 때는 안 돼. 이쪽으로 여기서 우선 잠시 그런 것들이 굉장히 많은데 한번 안 해도 치안이 별로 좋지 않습니다. 그래서 관광객들은 항상 관광버스 타고 다니시고 자유여행을 가시더라도 저녁 5, 6시가 되면 이제 집으로 돌아오셔야 돼요. 그래서
어디가? 필립? 필리핀. 가지 말아요. 그래서 그래서 필리핀에서 갑자기 한국 사람인데 뭐 거기에 사는 사람이다 이러면서 이제 접근하시는 분들이 가끔 있어요. 근데 대부분 한 90% 이상은 사기꾼이라고 보시면 돼요. 나한테 외국에서 너무 친절을 베푼다, 돈 있는 척 한다, 막 자기 돈 많은 거 사진 보여준다 이러면서 투자를 유도하거나 그런 분들은 대부분 다 사기꾼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사기꾼 조심하시고, 또 여기가 재밌는 게 가면은 이제 아는 친구들이 이제 생겨서 이제 뭐 그런 얘기 삼각형들이 하는데 커피. 죽이고 싶은 사람 이제 그 생각 200달러만 주면 우리나라 돈 20만 원만 주면 바로 죽여주겠다 이런 얘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여러모로 좀 위험하지만 그래도 이제 또 그 스킨스쿠버 다이빙을 한다든지 여러 가지 활동을 또 재밌게 할 수 있는 곳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인도네시아는 가장 많이 가시는 분들이 이제 발리 많이 가시는데요. 발리는 다른 볼거리들도 많지만 가장 중요한 건 사람이에요. 보기에는 좀 무섭게 생겼지만 사람들이 너무 착해요. 그래서 그 국민성, 사람들을 많이 만나고 오시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할 수 있고요. 가는 데마다 이렇게 짜랑이라고 해서 여기는 다른 데랑 다르게 힌두교도 있거든요. 짜랑이라고 해서 아침마다 이렇게 계단에다가 올려놓고 기도를 하시는 분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이거 길거리에 막 돌아다니면 발에 막 세이는데 막 밟고 돌아다니시면 안 돼요. 신에게 올리는 제물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무슨 신이에요? 그러니까 신도교는 다 신교예요. 그러니까 오래된 뭐 큰 동상에도 신이 있다고 생각하고 큰 나무에도 신이 있다고 생각하고 자기가 믿고 싶은 그런 신이라고 생각하는데 이렇게 치마 같은 천을 둘러놓거든요. 치마 같은 천이 둘러져 있는 거는 다 신이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자, 싱가포르. 이 아시아 중에서 가장 물가가 비싼 곳 중에 하나고요. 비싼 만큼 호텔에서 서비스가 좋아요. 호텔 값이 비싼 대신에 우리가 보통 체크아웃을 하면 대부분은 끝나지만 여기는 덥고 습하기 때문에 체크아웃을 했다 하더라도 가방을 맡겨놓고 돌아다니다가 비행기 타러 가려고 하는데 너무 너 몸이 끈적끈적해서 샤워하고 싶다 그럼 호텔에 얘기하시면 객실을 내주세요. 한 2시간 정도 샤워하고 나오실 수 있도록 해주시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자, 그리고 네. 힘들어지셨네. 이렇게 볼거리들도 굉장히 많고요. 마리나베이 센조 호텔이라는 이 마리나베이 센조 호텔은 우리나라 쌍용그룹에서 지은 호텔이거든요. 지금은 이제 이 마리나베이 센조 호텔이 랜드마크로 여겨지고 있는데 좀 약간 시비가 엇갈리는 그런 건물이에요. 쌍용이 지었다는 거, 와, 너무 대단하다 이런 생각 들고 막 자부심이 느끼는데 쌍용이 이거 짓다가 부도 났거든요. 생각보다 돈 너무 많이 들어. 그러니까 약간 더 슬픈 그런 내용들도 있어요. 자, 이번엔 말레이시아. 골프 좋아하시는 분들은 말레이시아로 가시면 좋은데요. 말레이시아는 저도 작년에 지난 겨울에 골프를 치러 가봤었는데 골프 라운딩 하는데 우리나라에서 굉장히 비싸잖아요. 뭐 10만 원, 20만 원 이렇게 넘는데 여기는 캐디피까지 다 해서 캐디 빼고 그냥 자유로 하시는데 한 4만 5천 원 정도면 치실 수 있습니다. 캐디피가 한 15,000원 정도 드니까 한 5만 원, 6만 원이면 칠 수 있는 아주 성질 좋은 그런 골프장들이 많아서 우리 또 혼자서도 라운딩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우리나라 분들이 가서 이제 선수 되시려고 하시는 분들이 연습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선생님 여기 근데 놓고 이 드세요. 말레이시아가 안 좋은잖아요. 네, 뜨거운 거 놓고 음식이 드세요. 뒤에다가 놓으세요. 그래서 음식 맛없으면 조금 물도 안 가져가지고. 좋잖아요. 네, 물도 안 좋죠. 물은 대부분의 나라가 안 좋은데 가장 안 좋은 데는 중국이고요. 중국은 수돗물을 받아서 끓이기만 해도 돌더부가 생겨요. 그 정도로 안 좋고요. 그리고 외국에 나가시면 양치하실 때도 생수로 양치하시는 게 좋아요. 치아가 부식되기 때문에. 그리고 베트남. 우리나라 사람들이 지금 가장 많이 가는 곳이 베트남이고요. 건물을 지은 지는 얼마 안 됐는데 가격은 아직 안 올라서 호텔이나 리조트들의 상태가 2만 원, 여기가 맨 위에 있는 여기가 2만 원짜리 방이거든요. 상태 너무 좋고 조식 이렇게 멋지게 나온다. 조식 포함 2만 원짜리 방이고요. 한 10만 원 정도, 8만 원, 10만 원 올라가시면 이렇게 럭셔리한 리조트에서 주무실 수가 있고 결혼 기념일이에요, 뭐 생일이에요, 그러면 이렇게 또 케이크까지 드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베트남의 특징이 이런 좋은 호텔에서는 조식까지 포함, 조식 뷔페 2인이 또 포함된 가격이 8만 원, 10만 원밖에 안 되니까 굉장히 가성비 좋게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자, 뭐니 해도 우리가 여행을 가시면 안전하게 갔다가 안전하게 돌아오셔야 되죠. 그래서 우리 세월호 사건 이후에 선박 안전 뭐 이런 거 얘기는 많이 했지만 아직도 어떻게 탈출해야 되는지 대부분들 모르고 계시는 것 같아서 잠깐 말씀드릴게요. 자, 배는 기울어져서 침몰할 때까지 한 2시간 정도의 시간이 걸립니다. 그러니까 생각보다 시간이 많이 걸리고요. 세월호 맨 밑바닥에서 맨 위까지 올라온다라고 하면 4분 정도밖에는 걸리지 않아요. 그러니까 탈출하려고 생각했으면 다 탈출할 수 있는 시간인데 세월호는 객실에 앉아 계세요 막 이러면서 방송을 잘못했기 때문에 사람들이 어이없이 많이 돌아가셨다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만약에 배가 침몰한다라고 하면 몇 도가 기울어졌을 때 구명조끼 입고 갑판으로 올라가야 될까요? 같이 보세요. 한 15도? 몇 도? 한 15도 정도? 맞아요. 15도예요. 15도. 15도면 약간. 네, 약간. 15도 이상이 되면 그 복도가 남떨어지처럼 변해서 기어 올라갈 수가 없다고 해요. 그러니까 바로 약간 기울어졌다 그러면 바로 구명조끼 입고 올라가셔야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구명조끼는 이제 여기에 호루라기랑 여기에 다 붙어 있고요. 여기 아래쪽에 이 부분을 다리에 끼시고 구명조끼 벗겨질 수 있으니까 조끼처럼 입으시면 되고요. 구명동이는 이렇게 배에 붙어 있는데 얘를 발로 뻥 차서 줄을 막 잡아놓으면 이렇게 뻥 하고 부풀어 오르게 됩니다. 그리고 이 안에는 생존에 필요한 이런 물건들이 들어있고요. 책도 있어요. 어떻게 하면 살아남는지 영어로 써있다는 거. 자, 어쨌든 그런 것들을 해서 이제 살아남으시면 되고, 그리고 바다에 다들 떠있고 구명동이가 떠있다 그러면 제일 힘센 사람부터 구명동에 올라가야 될까요? 아니면 힘 약한 사람부터 올라가야 될까요? 그럴 것 같죠. 아니요, 가장 힘센 사람은 다 같이 도와서 올려보내야 이 사람이 위에서 다 끌어서 올려보낼 수 있어요. 그래서 가장 힘센 사람이 먼저 올라갈 수 있도록 도와주셔야 된다. 자, 이렇게 배는 이렇게 탈출하시면 되고요. 자, 비행기는 앞에 타는 게 안전할까요? 뒤에 타는 게 안전할까요? 앞에 타는 게 안전할 것 같죠. 왜냐하면 앞에는 이렇게 퍼스트 클래스, 비즈니스 클래스가 있고, 그리고 좌석도 얼마 안 되는데 탈출하는 데가 6군데나 되고, 뒤에는 사람도 엄청 많은데 여기도 똑같이 6군데밖에 없으니까 당연히 앞에가 많이 살아남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실제로는 대부분 앞쪽에서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뒤에 계신 분들이 훨씬 더 많이 살아남으세요. 뒤쪽이 69%가 살아남으시고 앞쪽이 49%가 살아남으십니다. 승률 때는 뒤가 더 힘들어요. 예, 그렇군요. 그래서 그래도 중간에서 약간 지키시는데 가장 안전하다. 그리고 이코노미 클래스라고 해도 살아남을 확률은 우리가 더 높기 때문에 편안하게 여행하셔도 된다. 퍼스트 클래스 너무 부러워하지 않으셔도 된다. 근데 비행기는 탈출하는 시간이 90초예요. 90초 안에 탈출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요거는 그럼 어떻게 90초 동안 어떻게 하냐? 승무원들이 고도의 훈련을 받았기 때문에 승무원들의 명령을 듣고 마지막 사람까지 탈출하는데 90초가 걸리지 않습니다. 근데 주의하실 거는 그 안에서 우리 구명조끼 있죠. 구명조끼는 대부분의 비행기가 바다에 많이 추락하기 때문에 침몰하는 과정에서 탈출을 하셔야 되거든요. 그래서 구명조끼를 비행기 안에서 붙으시면 그 문이 약간 비행기 천장보다 아래쪽에 있기 때문에 잠수가 안 돼서 같이 빨려서 들어가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문 밖으로 나오시면서 부르셔야지 탈출하실 수가 있다라는 걸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쓰나미가 오면 어떻게 해야 되냐? 쓰나미는 건물이 좋을까요? 아니면 산으로 도망가는 게 좋을까요? 산으로 도망가셔야 돼요. 건물은 무너질 수 있어요. 그래서 산으로 도망가셔야 되고 전조증상이 있어요. 갑자기 썰물 때도 아닌데 물이 갑자기 쭉 하고 빠져요. 그리고 난 다음에 몰려드는데 가장 사실은 안전한 거는 차라리 바다 위에 배 타고 있으면 물이 올라갔는지 내려가는지 알 수가 없기 때문에 가장 안전하지만 해안가에 있으면 무조건 산으로 뛰셔야 돼요. 높은 곳으로. 아니면 정말 튼튼하게 생긴 큰 건물 이런 곳으로 올라가셔야 된다. 쓰나미는 순식간에 밀려왔다가 순식간에 빠지지만 피해가 어마어마하기 때문에 빨리 도망가셔야 된다.
자, 이렇게 이제 제가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해드렸는데 혹시 외국 여행 가시거나 아니면 여행에 대해서 궁금한 점 있으시면 질문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 뭐야 패키지로 가는데 이제 제가 보니까 몇 명 안 남았다 빨리 신청을 하라 뭐 이런 네. 경우가 싸잖아요. 아, 네, 그런 경우도 있고요. 긴급 모객이라고 투어캐빈이라는 사이트 들어가면 긴급 모객 상품들이 있거든요. 보통 패키지는 여행사들이 미리 다 항공권도 지불하고 호텔도 미리 블록으로 잡아놔요. 그러니까 여러 그 객실을 한꺼번에 다 잡아놓거든요. 근데 모객이 안 되면 손님들을 많이 모집하지 못하고 그냥 비용으로 그냥 다 나가잖아요. 그런 경우에 그러니까 몇 명 안 남았다는 걸 네. 우리가 어떻게 캐치하지? 아, 그런 경우에는 투어캐빈이라는 사이트 들어가시면 그렇게 긴급 모객, 내일 모레 출발해야 되는데 모객이 안 돼서 몇 좌석 안 남아있는 거를 따로 판매를 해요. 그거에서 확인하시면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냐면 네. 우리가 몇 명이 한꺼번에 모아가지고 우리가 여행사에다 신청해서 네. 우리 팀만. 우리 팀만 해서 우리가 프로그램을 중요한 건 짜가지고 주고 네. 가격을 받아서 가게끔 하는 방법이 뭐죠? 아, 그렇게 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그럼 여행사 하나투어나 그냥 일반적으로 다 하죠. 네, 일반적으로 하는데 우리가 뭐 하나투어나 모두투어 이렇게 본사가 있고 우리 동네 보면 조그마한 하나투어 모두투어 작은 회사가 있잖아요. 작은 회사들은 대리점이기 때문에 대부분 그냥 상품을 판매만 하고 수수료만 받는 회사들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데다가 말씀하시면 안 되고 하나투어나 모두투어 본사, 뭐 오케이투어나 롯데투어 이런 데 본사. 그러면 패키지 가격보다는 조금 비싼데 일반 자유여행 여러분들이 짜시는 것보다는 훨씬 저렴하게 짜주실 수 있어요. 네. 네, 또 궁금하신 건 있으실까요? 네, 선생님 그 네. 여행사 소속인가요? 아, 저는 여행사 소속은 아니고요. 그 가이드나 그리고 대학에서 강의를 하고 있고 그리고 또 이제 가이드나 인솔자, 관광 통역사 이런 분들도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또 예전에 여행사에서 국외여행 인솔자로 손님들 모시고 이제 이 나라 저 나라 다니는 일들을 하고 한 28개국 정도 다녀왔던 것 같습니다. 네. 또 궁금하신 거 들으시는 있으세요? 거예요. 아주 네. 중국 그 땅따오 네. 10만 9천 원밖에 나오더라고요. 네. 그거 신청하면은 네. 뭐 자는 거 먹는 거 다 무료예요? 아, 네. 그래요? 다 무료인데 아까 보통은 29만 9천 원 나왔. 네, 맞아요, 맞아요. 먹는 자는 거 무료. 기본. 네, 기본 거기 그 신청할 때. 일정표 보시면 다 그 패키지 안에 일정 뭐 관광 일정까지 다 들어가 있고요. 패키지는 네. 패키지는 모르는 사람이랑 같이 가는 거죠. 아, 네, 맞아요. 혼자 가면은 객실은 뭐 추가된다고. 혼자 가면은 보통 객실은 이- 2인이 예. 1실을 사용하는 거기 때문에 싱글 예. 차지를 내시든지 싱글 아니면 이제 차지. 조금 유럽이나 이런 데나 혼자 가고 싶다 이럴 때는 손님들끼리 혼자 오신 분들이 있으면 조인을 해드리기도 해요. 네, 손님이 있으시면. 그리고 19만 9천 원이라고 해도 이게 상품이 나쁜 게 아니라 비수기이기 때문에 19만 9천 원을 판매할 수도 있고 네. 19만 9천 원부터라고 써 있더라고. 차이가 네. 있겠죠. 그 날짜마다 조금씩 달라요. 그래서 주말에는 좀 더 비싸고 이제 또 항공권이 싼 날짜나 이런 데는 좀 더 저렴하고 그럼 일본 같은 데는 네. 패키지로 같이 합류해서 갈 수 있어요. 혼자 한 사람은 네. 쑥스러우지 않게. 네, 그리고 요즘은 와그나 아니면 클룩이라는 사이트를 이용하시면 자유여행을 가는데 내가 하루만 패키지처럼 이용하고 싶다. 그럼 그 사이트 이용하시면 1일 투어 같은 것도 따로 또 판매를 합니다. 일일에 가능한가요? 갔다 네. 왔다 그냥 가능하세요? 네. 가능해요? 네. 가능해요. 네. 근데 이제 패키지로 가시게 되면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가격이 저렴하니까 뭐 옵션 투어나 이런 것들을 조금 해주시는 게 좋아요. 그건 안 사도 되잖아. 안 사도 되잖아. 쇼핑은 안 하셔도 되고요. 이제 근데 그 마이너스 상품이니까 좀 가이드한테 도움을 주기 위해서 네. 필요하신 것만 사고. 가면 또 사게 되더라고. 네, 맞아요. 보면서 그러니까 쇼핑을 할 때는 제가 손님들한테 이렇게 얘기합니다. 정말 한국보다 저렴하면 사라. 아니면 품질이 한국보다 정말 좋으면 사라. 그리고 마지막으로 정말 아무짝에 쓸모없고 엄청 비싼데 한국에 돌아갔는데 생각날 것 같으면 사라. 이렇게 말씀드리거든요. 자, 그러면 이제 저의 강의는 여기까지 하고요. 전 세계가 237개국이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이제 살면서 가장 기억에 남는 여행지가 여러분들이 돌아가실 때 눈앞으로 싹 지나간다고 해요. 그러니까 그 마지막에 눈앞으로 지나가는 그 관광지를 그 장면을 계속 업그레이드 하면서 사셔야 되겠죠. 그래서
여행을 하는데 가장 중요한 거는 일단 여행을 하겠다라는 마음이 가장 중요하고요. 그리고 여행을 떠나면 다양한 친구들도 만날 수 있게 됩니다.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어떻게 사셨든 앞으로 더 좋은 시간들이 많이 펼쳐질 거고요. 인생에서 가장 빛나는 순간은 아직 오지 않았다라고 생각하고 반짝반짝 빛나는 인생이 여러분들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여행이 여러분들의 인생에 반짝반짝 빛을 내는 그런 존재이길 바랍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